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립 노인간호센터가 조례를 어겨가면서 8년 동안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정명령까지 내렸지만 임금 기준을 낮추기 위해 조례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시립 노인간호센터에는 요양보호사와 영양사 등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에 의거해 제정된 조례에 따라 매달 평균 185만 원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이를 어기고 일용직 노임 단가를 적용해 매달 110여만 원만 지급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지난해 시정명령까지 내렸지만 경주시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 내기를 경주시 조례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들 임금을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걸 주라고 얘기했어요. 근로자들은 8년 동안 잘못된 기준으로 못 받은 임금이 10억여 원에 달한다며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급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에서는 시의회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지급을 하지 못한다라고 계속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요. 사정이 이런데도 경주시는 밀린 임금을 주기는커녕 임금을 낮추기 위해 조례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심각해 도저히 임금을 더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조례에 맞춰서 주게 되면은 이분들 임금비만 약 한 13억 정도가 나가야 돼요. 형평성에 너무 안 맞으니까. 하지만 현행법은 임금을 내릴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경주시의 일방적인 조례 개정은 법 위반입니다. 상위법을 위반한다면 거기에는 전적으로 의회에서 동의할 수 없고 의회에서 그 부분을 대신 책임을 맡고 입고 그 법률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 상황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편 성주군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경북 간호센터는 개원 이래 줄곧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해와 경주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예체능 계열 대학에 진학을 하려면 사교육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런 학생들을 위한 집중 과정이 도입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피아노와 플룻, 성악 등 음악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예체능 거점 과정으로 일반고의 개설이 어려운 예체능 전문 교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악 이론이나 음악 실기 이런 거 선생님께서 잘 알려주시니까 좋은 것 같고 또 여기 인문계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음악하는 친구들 만나니까 또 실력도 서로 알게 되고. 체육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대학에서 여러 운동을 배우며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육교육과에 진학하려는 학생인데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실기 능력이 향상되어서 좋았습니다. 대구에 지난해 도입된 예체능 거점 과정과 위탁 과정에는 일반계 고등학생 3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속한 학교는 다르지만 내신도 예체능 학생만 따로 평가해 등급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에 흥미 없던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 생활을 갖다 만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에 대한 꿈과 끼를 조기에 발굴할 수도 있고 또 사교육비를 배제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체능 거점 위탁 과정 외에 5개 학교가 예술 중점 학교로 지정돼 운영되는 등 일반계 고등학교에 예체능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회 정치개혁 특위도 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개특위는 늦어도 다음 달 13일까지는 획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20대 총선 선거구는 11월 13일까지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11월 국회 의결을 거치려면 앞서 10월 13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구 문제를 매듭 지어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늦어도 다음 달 13일까지는 획정 기준을 정해달라고 정개특위에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는 사실상 20일 남짓, 기간은 짧은데 쟁점은 많고 뜨겁습니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 허용 한계를 어떻게 정하고 시군구 분할 금지의 예외를 허용할 것인지, 농촌 지역 인구수에 가중치를 부여할지,
부여한다면 가중치를 얼마로 할지도 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안입니다.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난제입니다.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밥그릇 늘리기라는 비판도 많은 만큼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두 합의한 도출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들입니다. 여기에 선거구 획정에 사활을 건 의원들은 정계특위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편차 2대1을 적용하면 인구 하한선은 14만 명, 상한선은 28만 명입니다. 전국에서 37개 선거구가 상한선을 초과하고 25개가 하한선에 미달합니다. 경북에서는 영천과 김천, 상주, 문경, 예천, 영주, 군위의성, 청송 등 5개가 하한선에 모자랍니다. 어디에서도 속 시원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선거구 획정 문제. 지난 17일 정계특위 소위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하나같이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농약이 판매가 금지된 고독성 살충제로 드러나면서 허술한 농약 관리 시스템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출된 농약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제조와 판매가 금지된 메소밀이라는 고독성 살충제로 지난 2004년 대구 달성공원에서 8명의 사상자를 낸 독극물 유산균 음료 사건과 2007년 영천의 독극물 드링크 사건에서도 사용됐습니다. 무색 무취의 메소밀은 체중 1kg당 치사량이 0.5mg에 불과한 데다 조미료로 오인하기 쉬워 사고가 잦지만 판매 금지 이후에도 유통되는 재고가 많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약 관리에 구멍이 뚫리면서 경북의 경우 2010년 92건이던 농약 음독 사고가 2014년 152건으로 급증했고 올해에도 6월 말까지 108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개관 70주년을 기념하고 실크로드 2015 테마 행사로 신라의 황금문화와 불교미술 특별전을 오는 21일부터 개최합니다. 이 전시회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신라 문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으로 황금문화와 능묘, 대외교류, 왕경, 불국토 등 5개 주제로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금관총 금관 등 국가지정문화재 30점 등 600여 점의 다양한 신라 문화재가 선보이며 국보 제83호인 금동 반가사유상이 최초로 경주에서 전시됩니다. 경주시 천북 지역에 공영 화물자동차 정류장이 조성됩니다. 경상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50번지 일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예정부지의 용도를 현행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의 화물차 주차장 조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경주시가 지내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와 교통체증, 안전사고 등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철을 맞아 야생 독버섯이 돋아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버섯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 야생 독버섯이 많다며 야생버섯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버섯은 먹은 뒤 6시간에서 8시간 후면 구토나 설사, 근육경련, 환각 등의 증세가 나타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독버섯을 먹었을 때는 즉시 소금물을 마셔 토해내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위반 금액의 4배까지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제도는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의 형사처벌이 상당히 강한데도 실제로 처분되는 결과는 낮은 벌금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올해 13,000여 곳을 점검해 이 가운데 원산지 거짓 표시 254곳을 비롯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88곳을 적발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민산관 기술협력위원회는 올해 현장기술 지원 활동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연구개발과 기술 지도에 나서고 전문지원단의 현장 중심 활동을 강화하고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확대합니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금까지 760여 개 업체에 1,700여 건의 지원 성과를 보였습니다. 제15회 포항 바다국제연극제가 지난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환호공원과 중앙아트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연극제에는 개막 공연인 인천시립극단의 뮤지컬 한여름밤의 꿈을 시작으로 2개국 11개 단체가 참여해 그동안 공연 문화에서 벗어나 극 중심의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8월 6일부터는 중앙시립아트홀에서 4개 대학교 학생들이 대학 연극 축전을 펼치게 됩니다. 올 상반기 동해항으로 수입된 러시아산 대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세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6달 동안 동해항으로 반입된 러시아산 대게는 3,389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인 116만 6천 톤이 늘었습니다. 상반기 대게 수입 금액은 5,401만 4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인 875만 2천 달러 증가했습니다. 세관은 올 상반기 러시아산 대게의 수요가 늘어 가격이 킬로그램당 2만 3천 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3개 농가형 와이너리에서 오는 23일부터 와인 투어를 실시합니다. 와인 투어는 포도 수확, 와인 만들기, 영천 관광을 비롯해 텐트를 이용한 캠핑이나 숙박, 와인 비누, 양초, 케이크 만들기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포도 재배 면적이 전국의 14%를 차지해 국내 최대 포도 주산지인 영천에서는 2010년부터 본격적인 와인 투어를 실시해 지난해 3만 명이 참가하는 등 매년 투어 참가자가 늘고 있습니다. 제9회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이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역대 가장 많은 관객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열린 딤프 기간에 평균 객석 점유율이 8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장 방문객 수는 4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3만 1천여 명보다 35%가량 늘었고 야외 공연 등 전체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10만 4천여 명으로 작년 6만 6천여 명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다가 점차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도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다만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중간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 소식이 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안개는 사라지겠지만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앞차와의 차간 거리도 넉넉하게 유지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흐리다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경주 19도, 포항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포항 23도, 영덕 25도, 경주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다가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독도 1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독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목요일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